이진동의 속투비 시작하겠습니다. 조이대 청문회에 불을 지피게 된 계기가 조이대 한덕수 비밀회동설입니다. 이 비밀회동설의 진앙지는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인데 비밀회동설 제기 경위와 친빙성 등을 속속들이 짚어보겠습니다.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열린공감TV 정천수 PD입니다. 네.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어렵게 모셨는데. 네, 제가 뭐 좀 지병이 있어서요. 네. 네, 공황장애가 좀 아, 심하게 그렇습니까? 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방송을 하게 되면은 좀 말도 더듬게 되고 네.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열린공감TV에서 하는 건 다 그런. 저희는 이제 저희 방송이고 아. 그리고 저희가 또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사람들하고 같이 패널들하고 할 때는 상관이 네. 없는데 네. 전혀 모르시는 분들하고 할 때는 좀 저 이제 이런 문제가 방송 있어서. 처음이죠.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네. 뭐 우리 이진동 선배님이 좀 뵀죠 저희가. 네. 네. 그래서 그 조이대 한덕수 해동설부터 모레 이제 조이대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망까지 하나하나 네. 궁금증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이대 한덕수 해동설의 근거는 네. 지금 열린공감TV에서 지난 5월 10일 날 방송했던 그 내용 외에는 더 드러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추가로 뭐가 더 있는지도 좀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조이대 한덕수 해동설 처음 제기한 건 맞죠? 네. 네. 그게 지난 5월 10일 방송. 그렇죠. 근데 뭐 조이대와 그 한덕수의 회동설을 처음 제기한 건 저희는 또 아니고요. 네. 엄밀히 따지면 서영교 의원님이 5월 2일 날 네. 법사위에서 하신 게 최초이긴 하시고 그래서 그건 5월 14일 날. 5월 2일 날 먼저 법사위에서 서영교 아, 의원께서 그렇구나. 발언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저희는 5월 10일 날 방송하고 네. 저희 방송한 내용을 5월 14일 날 또다시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님이 이제 재상을 하신 그러면 것이죠. 5월 2일 날 서영교 의원이 한 건 열린공감TV의 전혀 상관없는 내용과 겁니다. 상관없이 내용은 거의 흡사한데 네.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른바 저 극보수 언론 같은 네. 보수 언론들은 지금 열린공감TV에서 제기했던 거 그리고 부승찬 의혹 제기라 같은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의혹도 그 내용을 회동설에 했는데 서영교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하고 또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네.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음모론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음모론 맞아. 음모론입니까? 뭐 네. 음모론이라고 한 것은 의도적으로 네. 고의성을 가지고 네. 비밀리에 어떠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네. 세상에 이제 알리는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음모론은 절대 아니고요. 네. 명백한 취재원이 존재합니다. 그 이제 그 취재원도 이제 우리가 다 취재했다고 네. 취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관계된 사람이거나 네. 관련 있는 사람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5월 10일 날 방송할 때 아까 얘기하셨던 취재원, 네. 취재 뭐 제보원, 네. 제보자, 네. 그리고 취재 첩보원 뭐 이런 용어를 저는 주로 취재 첩보원으로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용어를 쓰셨던데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네.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끊겼는데 4월 4일 날 윤석열이 판결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언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때쯤 조리를 해봐원장하고 좌우상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치식이하고 한덕수하고 혹시 비밀이만 꼭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리대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 했던지. 그리고 그 내면상에 다음 대통령은 압제를 하시면서 한번 본다. 요새 그런 얘기가 내가 사실 이제 네. 저 음성을 가지고 네. 그게 AI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지금 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고소 고발전까지 비화가 돼 있는데 네. 이제 방송을 하셨으니까 네. 그거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AI입니까? 절대 아니고요. 네. 이제 왜 AI라고 주장을 하는지 제가 네. 좀 알아봤더니만 네. 저희 경제장 썰전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경제장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우리 흔히들 기자 세계에서 들리는 밭글 그러니까 열린공감 TV의 한 그 프로입니다. 프로죠. 네. 네. 기자들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밭글이라든가 혹은 뭐 밖을 카더라, 찌라시. 찌라시 네. 그런 것들 중에서 꽤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 기자들이 그것을 또 취재하다 보면은 참 이게 팩트인 것 같은데 네. 거의 90%는 사실인 것 같은데 약 10%가 모자랄 경우에 기사가 못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자들만의 정보로 네.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었고
그게 나중에 훗날 또 사실로 네. 밝혀진 내용들도 꽤 많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종합을 해서 네. 사람들에게 제대로 좀 이렇게 알 권리 차원에서 공론회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선별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게 경제장 썰전이었고, 네. 경제장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열린공감TV가 시작하고 나서 지금 거의 만 4년이 넘게 네. 진행이 되었던 프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빙성이 확인되기 전 단계에 그러니까 완전 팩트로 나오기 네. 이전 단계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인트로에 네. 그 최근에는 김건희의 그 AI 음성을 네. 가지고 경고문을 읽어줍니다. 음. 그걸 가지고 AI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봤더니만. 네.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해서 네. 실제 저 취재 첫 번의 얘기는 그 AI가 아까 지금 아니다. 저 네. 음성 흘러 나왔는데 네. 저거는 AI가 아니고 실제 취재 첫 번의 음성을 네. 여러 차례 변조한 것이다. 네. 라고 정천수 보겠습니다. 대표의 그 음성을 AI로 넣어서 돌렸다. 네, 이 그런 얘기도 주장도 있죠. 있죠. 네, 그런데 있는데 이제 그게 그건 아닌 사실이 아니라는 예, 거죠. 저건 아니고요. 네. 저건 절대 아니고 심지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어느 매체에서 가장 그렇게 주장을 하고 네. 뭐 국민의힘 혹은 극우 유튜버들 네. 심지어 뭐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 네. 많은 매체에 저의 음성으로 과거에 재현했던 것들이 있어요. 네.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거를 딱 따돌이 해가지고 음. 재현이란 글자를 지우고 네. 정천수가 이렇게 조작한다라고 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 음성은 우리 아닙니다. 정 대표님의 음성이 그렇죠. 아니다는 네. 거죠. 예. 분명히 그러면 취재 한- 첩보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네. 근데 그 취재 첩보원이라고 아까 저희도 이제 열린공감에서 취재 첩보원이라는 용어를 써서 저희도 아까 네. 취재 첩보원이라고 했는데 그 취재 첩보원이 열린공감 내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 얘기가 그 이 음성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지금 근거가 지금 더 안 나오고 네. 하기 때문에 오발탄 아니냐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여러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실제 근거가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 의심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뭐 김충식 씨까지 거기서 4인 모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설마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네. 짚어보는 의미에서 이제 네, 오늘 네. 모셨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AI는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최소한의 네, 기초적인 어떤 그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저 음성을 딱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의 인공지능의 음성하고 네, 명백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현재 그 많은 기자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 자기들이 들어봐도 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AI하고 좀 차원이 틀리고 네. 뭐 중간에 깜빡이 소리 좀 들리고 깜빡이 소리 네. 들리고 실은 차 안에서 녹취가 된 거라서 뭐 여러 음. 가지 이제 얘기들이 실제 사람의 음성이다. 그럼 여러 차례 변조한 것은 알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 음성이 전화 와가지고 하는 음성은 아닙니다. 아니고 네. 대면에서 그렇죠. 받은 차 음성이라는 안에서, 거죠. 예. 그럼 이제 그래서 AI라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네. 상대로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네. 있나요? 저는 이제껏 열린공감TV를 운영하면서 177건의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군가를 고소고발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보통 기자들이 누구를 고소고발한다는 잘 안 것은 하죠.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네. 배워서 그런데 이 일만큼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나경원 의원 등을 고소를 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만 고소를. 아니 나경원, 천하람, 그다음에 네. 주진우 등. 그 국힘 의원들, 천하람 의원은 개혁신당이고 이분들이 네. AI라고 직접 그렇죠. 지목해가지고 맞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저 동영상에 나왔던 네. 음성이 AI로 만들어진 거다. 조작된 거다. 조작된 네, 거다. 그렇게 발언들 심하게 좀 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명예훼손으로 지금 다시 네. 이제 경찰에 고소가 네, 됐습니까? 고소했습니다. 서울청에 고소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네. 그 반대로 지금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라고 국힘이 고발을 명예훼손이 한 아니고요. 게 있죠. 네. 위계이한 업무방해 뭐 이런 걸로 해서 네. 보수 쪽 시민단체 네. 그리고 진보 쪽의 시민단체 한 곳 총 4곳에서 네. 고발이 들어온 것으로 뭐 제가 알고 어떤 있습니다. 부분이 위계의 업무 방해가 된다는 모르겠습니다. 걸까요? 그냥 네. 위계이한 업무방해라고 어쨌든 부승찬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을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을 이제 고발을 한 시민단체가 3곳이 있고요. 네. 저하고 최혁진 네. 의원을 고발을 아. 한 또 진보단체의 시민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왜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이 열린공감TV의 저 경제장 썰전에 당시 패널이셨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게 녹화 방송이거든요. 네. 저희가 5월
7일 날, 5월 8일 날 네. 녹화를 하는데 5월 7일 날 해당 내용들, 어떤 내용들을 녹화할 것인가를 패널들한테 알려드립니다. 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네. 그다음에 그 당시 최혁진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두 분에게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죠. 그때만 해도 최익준 의원이 배지를 아니죠. 그때는 달고 국회의원이 있었을- 아니었고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부원장 자격으로 네. 네. 그 의혹 제기 경위를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했던 이제 5월 7일 날 녹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5월 8일 날 8일 날. 녹화했고 5월 7일 날 두 분에게 알려드린 거죠. 어떤 알려드리고 내용이 5월 있다는 8일 것을. 녹화하고 5월 10일 방송하고. 네, 네. 그 의혹 제기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제보자를 네. 그 제보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는지, 예, 그러니까 아니면 취재 과정에서 나온 건지.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 열린감 TV에 굉장히 오래된 또 구독자이기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믿을 만한 네. 예,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소위 김충식 씨의 주변 인물들하고 매우 친분을 유지하고 계셨던 네. 분이고, 김충식뿐만 아니라 과거 이제 정권의 고위직들하고도 굉장히 친분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과거에도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네. 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과거에 건가요? 여러 차례 굉장히 중요한 음. 제보도 여러 차례 네. 해주셨던 분이시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또 보도도 한 사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신 분은 아니고 전원 누군가로부터 네. 얘기를 들은 사실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신 거죠. 네. 그러니 이거를 저희가 기자로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준 전원자, 네. 그분을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회동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 당사자들한테 네. 확인하는 방법. 그거 위에 기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이제 모임 장소를 알면 모임 장소에 모르니까 모임 예. 장사도 모르시고 이분은 예. 그냥 4명이 만났다. 음. 그리고 날짜도 특정하지 못하셨어요. 아까 방송에 네. 나오기로는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네. 날짜도 특정 못하셨고 네. 장소도 모르셨고 그냥 4명이 만났더라라는 누군가의 전원만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전원을 옮긴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처음에 그 얘기를 알려준 사람은 결국은 아까 4명 회동자들 한덕수, 뭐 조이대, 정상명, 김충식 네. 4명이 모였다니까 이 사람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 4명의 주변 사람이거나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네, 맞습니까? 그건 맞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알려준 사람 전원자도 확인은 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그 4명한테 저희가 또 취재해온 기자들이 네.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김충식 씨는 정상명은 종종 만났다 말을 하고 그래요. 정상명 씨는 김충식하고 일면식이 없다라고 네, 말을 합니다. 네, 한덕수 그다음에 조희대 씨는 아예 노코멘트 하셨고 네. 저희가 그 당시에 방송하기 이전에 조이대 대법원장도 직접 통화가 네, 공보팀에 됐습니까? 공보팀에 알아보니까 네. 말해줄 수 없다. 네, 대법원. 네. 그렇게 팩트 체크가 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4명에 대해서는. 조이대 대법원장은 노 코멘트네요. 말해줄 수 그렇죠. 없다니까. 예.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전혀 없이 노 코멘트 한 거고요. 저희는 그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다. 그 당시에. 예. 네.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난 김충식이라는 김충식하고 사람을 일면식이 없다. 일면식 없다. 네. 근데 김충식 씨는 동부지청장, 정상명 총장이 동부지청장 할 때 본 적 있다라고 얘기를 종종 만났다. 만났다. 심지어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동부지검의 범방위원이기도 했었어요. 법방위원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방위원 했으면 네. 뭐 지청장하고 대면할 기회들이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정상명 총장은 그 당시에 동부지검이 아니고 동부지청 시절에 지청장을 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윤석열, 김건희의 결혼식에 주례를 또 정상명 그렇죠. 전 검찰총장이 하기도 했었고 네. 윤석열 씨와 김건희가 결혼하기 전에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있는 용수사인 한식당에서 네. 상견례를 했었는데 돌아가신 김건희의 부군을 대신해서 김추식 씨가 네. 나갔다라는 저희가 또 내용을 확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김충식 씨가 그런 위치에는 있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상견례 하는 자리에 그러면 정상명 총장이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거기서 누군가를 주례를 쓰게 할지 하는 얘기는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가 네. 보다 그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정상명 총장이 뭐 주례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네. 팩트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상명 전 총장이 동부지청장을 했던 것도 팩트고, 팩트고 김충식 씨가 범죄 예방위원회 위원이었던 것도 팩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때 범방위원과 지청장, 그 지청의 그 범방 그 업무를 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검사들과의 교류는 또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충식 씨 말이 정상면 총정보다는 더 신비성이 있죠. 있다고 보여지네요. 네. 네. 어쨌든 간에 그 조이대 한덕수 회동설 관련해 가지고는 네. 확인된 바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당사자들 다 부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조이대 대법원장은 말할 수 없다 노코멘트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전원자는 이 네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네 사람 전체하고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팩트는 네 사람 중에 한 어느 명하고 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건 말씀드릴 한덕수. 수가 없습니다. 아, 네 명 중에 한 분하고 관계가 있으신 분이시고 네. 그리고 그쪽 일종의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쪽 사람들하고 많이 친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양측에서 고소고발이 현재 진행됐고 네.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이게 뭐 AI다 조작이다를 떠나서 네. 본인이 경찰에 진술을 하겠다고 하시니 그러면 뭐 다 팩트로 드러날 그 것이다. 본인이 진술하겠다는 부분이 아까 네. 취재 첩보원이라는 분 말고 맞습니다. 아, 그분 말하는 네, 거예요? 그분입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이 나가갖고 취재첩보원이 나가서 네. 진술을 하게 되면 네. 누구한테 들었는지 이 뭐 얘기를 그런 것도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시겠죠. 아니 당연히 이제 조사를 받는 거니까 물어볼 네. 거고 네. 할 텐데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은 네. 그 사람도 공신력이 있는 분입니까? 그분이 이제 매우 공신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공신력이라고 하면 공직자였습니다. 공직자였고 과거에. 네. 상당히 높은 공직자였다고 높은 합니다. 공직자였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그거 자리만 들어도 누구랑 관계가 있을 것 근데 이 같구나. 부분이 네. 저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 취재 첩보는 저희에게 과거 정권 사람이다. 네. 라고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정 대표님은 그 취재 첩보원에게 얘기를 해준 분이 누군다. 이건 저희는 모릅니다. 모릅니까? 과거 정권 사람이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음. 누군지 계속 제가 취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더 이상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분은 과거 정권 사람이라고 했지 민주 정권이라든가 뭐 보수 정권이나 네, 이런 네. 말을 구분해 주지 근데 않으셨어요. 하여튼 그 얘기는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공직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취재를 통해서 그분한테 물어보고 취재 첩보원이 그렇게 네, 얘기를 말씀해 한다는 주신 거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서영교 의원이 5월 2일 날 발언을 하신 내용이 네. 있습니다. 그 5월 2일 날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원인이 모 국회의원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네. 그 국회의원에게 물어봤답니다. 서영교 의원이 5월 2일 그 발언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국회의원에게 발언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과거 보수 정권의 민정 라인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에게 얘기했던 취재첩보원의 과거 정권 사람과 서영규 의원에게 5월 2일 날 발언하기 이전에 전달해줬던 그 원소스의 사람과 동일인일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소스가 같은 소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전혀 있는데 다른 소스인데 왜 다른 소스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저쪽은 5월 2일 이전에 네.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최혁진 의원은 그때는 아니고. 최혁진 의원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소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죠. 그 모 국회의원이 저는 이제 최혁진 의원 아닌가 아닙니다. 이렇게 최혁진 생각하는데 그건 분명히 최혁진 의원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는 네. 팩트로 최혁진 의원은 확인이 됐습니까? 네, 5월 7일 날 전달해 줬답니다. 5월 7일 날 저희가 녹화하기 전에 네. 이야기를 해드렸고 5월 7일 날 그때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서 네. 민주당에 있는 몇몇 의원실에 이제 제보를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5월 2일 날 먼저 서영교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전혀 다른 소스를 갖고 했다라고 그렇죠. 네.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다 결국은 그러면 취재 첩보원도 아까 공신력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근데 그분 공신력을 집안이- 담보가 됩니까? 그분 집안이 네. 꽤 높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정부에서 장차관을 많이 배출한 집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아까 저 음성으로 보건데 여성분 목소리 나이가 좀 같거든요. 있으신 분이고요. 여성 맞습니까? 네. 그리고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열린공감 TV 보니까 김충식 씨 동거녀 이 아닙니다. 얘기도 나오는데 절대 거기도 아닙니다. 전혀 김춘식 동거녀는 아닙니다. 아니고 네. 네. 궁금하네요. 그 김춘식 동거녀 김인땡 씨는 네. 더 이상 자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김춘식과 싸우시고
어디론가 자취를 이제 숨기셨는데 네. 특검에서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취재 첩보원을 접촉하게 된 계기는 네. 취재 과정에서인가요? 아니면 먼저 그쪽에서 아까 제보를?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굉장히 오래됐고 그분은 네. 저희 열린공감TV하고 인연이 된 거는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의미한 네. 제보들을 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제보에 한해서 그런데- 먼저 얘기를 그런데 했냐는 네. 이분이 지난 4월인가쯤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제보를 해주신 거죠. 4월이면 그 아까 얘기한 이 시점이 4월 7일인가 며칠인가 방송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전달받고 바로 얘기를 했다는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네, 그때쯤에 저희한테 네.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 취재 기자가 직접 만나서 네. 얘기를 들은 내용인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녹음하면서 이제 그렇죠. 취재. 그런 내용이고 그거를 저희가 5월 10일 날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얘기를 해주려고 열린공감TV 기자를 만나자고 한 건가요? 뭐 제가 이제 취재 기자에게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 네. 가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네. 그렇게 한 그 얘기를 듣는 과정 중에 이렇게 나왔다. 네, 네. 연락은 그쪽에서 먼저 했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이러한 얘기가 있다라고 연락을 네. 해주신 거죠. 그럼 그분은 근데 어떤 공직에 있었던 분은 아닌가요? 네, 그분은 아닙니다. 공직에 있었던 분은 근데 아니고. 그분 집안이 네. 꽤 그런 이름을 집안이-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입니까? 네, 네. 아, 그 취재 첩보원도 집안 아니 취재 집안 집안. 사람들 네. 네. 아니 그래서 집안이 공신력이 있다 가지고 어떤 관직을 했다든가 이렇다고 네. 해서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가 저희 취재 첩보원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은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한테 전달해 주신 분 전원자 네. 원래 처음 그 현장을 목격했거나 네, 네. 혹은 그거를 얘기해 주신 분 그분은 꽤 네. 공신력이 있는 공직에 네.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열린공감TV의 그 저기 아까 경짜장 썰전 거기에 네. 뭐 이 문구가 있다고 그래. 경짜장 썰전의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말 그대로 썰푸는 시간이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실제로 많은 관련자들의 얽히고 설킨 풍문, 네.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다. 특정인을 허위로 비방할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를 공론장으로 드러나기 위한 썰전이다. 이런 문구가 네.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거를 네. 읽어줘요. 김건희의 AI가 네. 읽어주고 그 밑에 해당 음성은 네. AI로 만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 적어놨어요. 네, 문구를. 네. 근데 이제 그거를 AI가 하든 뭐 했든 간에 보다는 제가 보다는 그 프로에서 이제 다룬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조이대 한덕수 해동설도 믿거나 말거나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팩트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네.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방송하는 것이 경찰장 서전이라는 말씀을 네. 드린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취재첩보원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분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전해드린 전원이었던 것이고 네. 그런데 저희는 그 취재첩보원을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분이 말씀하셨던 전원자도 굉장히 공신력 있는 네. 과거 공직자를 했던 분이라는 얘기를 전해들었고 상당히 높은 네. 직급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당사자들한테도 확인을 해봤는데 네. 김추식과 일단 정상명이 서로 말이 다르고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음. 측면을 살펴볼 건데 충분히 이거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기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필요성을 네. 가지고 보도의 차원으로 하기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팩트 작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장 썰전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제기를 한 겁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취재 첩보원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에 대한 다른 신빙성은 이렇게 체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전에 이렇게 제보를 몇 번 했었는데 네. 그 제보들이 다 신빙성이 있었다. 대부분 뭐 있었다. 예, 그래서 신빙성 있게 이번 봤습니다. 제보도 상당히 신빙성 있는 네, 걸 네. 봤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저희들은 취재원, 제보자 이런 네. 용어를 쓰는데 네. 굳이 취재 첩보원이라고 이렇게 쓴 이유는 그러니까 뭡니까? 4년 전에 인연이 됐어요. 네. 4년 전에 인연이 됐는데 이분이 그때는 이제 제보자의 네.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제보를 해왔던 거였고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된 이후에 이분이 알아봤더니만 꽤 많은 고급 정보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죠. 혹시 주변에 네.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시면 네. 저희가 뭐 녹음기를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화를 드릴 수 있으니 한번 좀 저희 그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네. 도와줄 수 있겠냐 했더니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 네. 하면서 일종의 첩보원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제 취재 첩보원이 됐다고 보시면 아, 되죠. 과거에 이제 어떤 네. 취재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간접 취재를 그렇죠. 했다 이 말이죠. 네. 그분을 통해 그걸 이제 가지고. 영어로 표현하자면 언더커버인데요. 네. 예, 그런 역할들을 조금씩 해주신 거죠. 고의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접근을 해서 네. 뭔가를 물어보거나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네. 것도 일종의 언더커버 취재이긴 한데요. 네. 그런 역할을 간혹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취재 첩보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열린공감 TV에 간혹 방송에도 등장했던 분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알려져 있지는 않은 네, 인물이고.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지금 이제 법적으로 양쪽에서 고소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나가서 경찰이 부르면 조사를 받겠다. 아, 그분은 현재 고소 고발 당한 게 아니고요.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고소를 고발을 당했기 당했는데 때문에 그 참고인으로나 부르면 가서 네. 조사를 받겠다. 그분이 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경위라든가 과정들이 네. 누구한테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겠네요. 네. 네. 지난 16일이죠. 네.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네. 이제 아까 조희대, 한덕수 등 4인 회동설을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네. 알아서 처리하겠다. 사실은 이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희 5월 달에 방송했거든요. 네. 지금 9월이잖아요. 네. 4개월이나 지나서 네. 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난 5월 2일 날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그 발언을 하신 겁니다. 네.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네.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5월 7일 날 그 당시에 최혁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네. 저희가 5월 8일 날 방송할 내용을 음. 민주당의 몇몇 보좌관들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한 곳이 아마 서영교 의원실이었겠지요. 서영교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본인이 5월 2일 날 발언했던 내용과 이거와 거의 흡사하니 흡사하다. 네.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5월 14일 날, 그러니까 저희가 5월 10일 날 방송하고 네. 안 하고를 떠나서 5월 14일 날 법사에서 한 번 더 의혹 제기를 하신 그때 거예요. 이제 조희대 대선 개입 청문회 네. 자리였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넘어갔어요. 네. 어찌됐든 국회의원으로서는 충분히 하셔야 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안 했다면 본인이 그 얘기를 듣고도 네. 안 했다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국회에서 네.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부신찬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네. 꺼내시면서 아마 이 사건이 불거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부승찬 의원의 소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나 혹시 부신찬 의원은 저는 일면식도 없고 네. 전화번호도 서로 모릅니다. 근데 내용이 워낙 아까 방송에서 나왔던 네. 열린공감 나왔던 네. 내용하고 동일하잖아. 날짜만 부승찬 의원은 4월 네. 4일로 아니 4월 7일로 특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네. 어찌됐든 부신찬 의원은 저 일면식도 없고 네. 전화번호도 모르고 음. 뭐 어디서 그런 소스를 받으시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조희대 한덕수 해동설의 실체가 있는 거냐를 네. 따져보기 위해서 이제 부승찬 의원을 모실까 네. 하다가 네. 애초 처음 보도한 데를 네.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우리 이제 정 대표님 모신 저도 건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네.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렇게 여러모로 굉장히 많이 알아봤는데 네. 이것도 역시 아직 팩트로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말하면 또 다른 이슈가 될까봐 네.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지난 5월 1일 날 파기환송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파기환송 시키기 하루 전날 4월 30일 날 네. 한덕수가 엠바고를 걸고 네.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네. 한덕수는 바로 다음 날인 5월 1일 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파기환송이 될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알았을 거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그렇죠. 거죠. 본인이 알았기 네. 때문에 그렇게 과감한 결단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전 시나리오가 있었던 한덕수의 출마 자체가 그렇죠. 그런 어떤 시나리오에서 움직였다고 하는 게 지금 네. 조희대 한덕수 해동설의 사실은 맞습니다. 배경이잖아요. 네. 네. 더군다나 원래 항소할 때 2심에서 무죄가 선고 나고 나서 네. 항소할 때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야 본인이 승소했으니 항소할 이유가 없죠. 근데 검찰이 항소를 하고 자동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뺑뺑이로 하죠. 자동 배정. 네. 그걸로 해서 소부 2부가 배정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1시간 만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뺏어갖고 전원합의체 네. 돌려버린 거. 이게 명백한 대선 개입 사건인 거죠. 그렇죠. 그 네. 소부에서는 원래 그걸 사건을 검토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전원 합의체로 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건데 하는데 본인이 그냥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한 중차대한 사건, 어떻게 보면 차기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막대한 이 사건을 그렇게 1시간 만에 할 수가 있을까?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 전에 네. 누군가와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뭐 상황적으로 충분히 의심이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9일 만에, 7일 네. 만에죠. 그러니까 네. 7일 만에 5월 1일 날 네. 그리고 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 말하기에는 아직은 팩트로 확인이 안 됐다고 말씀드린 저도 들리는 정보가 있으니까 현 모 특검에서 네. 일부 뷰아폰 서버가 복구가 됐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아직은 네. 들려온 거고요. 네. 그 들려온 얘기에 의하면 그 뷰아폰의 IP가 추적이 가능하답니다. 네. 한덕수, 조희대가 동일한 IP가 있다는 얘기까지도 들려요. 동일한 AP가 있다라는 거는 한 장소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폰도 추적이 됐다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뷰아폰 서버가 복구가 됐는데 조희대 그다음에 한덕수의 IP가 동일한 그 부분은 조금 더 것이다. 확인해 그렇죠. 봐야 그러니까 될 제가 것 같아요. 방송으로- 왜냐하면 예. 한덕수는 수사 대상이니까 당연히 네. 뭐 비화폰을 썼거나 그러니까 그런 뭐, 얘기가 들려왔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만약이란 정제 조건이 그렇긴 네. 하지만은 그런 사실이라면은 현 특검에서 이거를 수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현재 특검에서는 수사 못 한답니다. 왜 못하죠? 현재 특검은 네. 법률상 네. 처음부터 출발점에 정해져 있는 사건만 수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 네. 사건 플러스 관련 범죄들도 수사할 수 추가될 수 있는 것들은 네. 못합니다. 현재 특검은 못하고 제가 면밀히 알아봤는데 이번에 또 3특검이 새롭게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현재 저기 뭡니까 국무회의로 넘어갔는데 국무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공포 후에 1월달 1개월 후에 시행이 되니까 아직 시행 그렇죠. 전이거든요. 그래서 현 특검에서 못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되고 시행이 나서 되면 시행이 되고 나면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지, 할 수 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한덕수하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4월 30일 날 진짜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할 거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안심하고 출마해라. 네, 자, 라고 했다 그러고 이거는 내란. 자, 기자님, 자 보세요. 처음에 이 사자 회동설이 터지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조건 부인했습니다. 그런 네. 사실이 없다. 그러다가 이 뷰아폰 서버가 털렸을 것이라는 댓글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이 기자들 세계에서 하루 만에 말을 바꿉니다. 이재명 파기 환송된 날로부터 저기까지는 자기는 그런 누군가도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네.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이전 예를 들어서 계엄이 실패한 날로부터 네. 윤석열이가 그 전에 상황은 예. 언급을 안 했다 피했다 이 그렇죠. 말이죠. 윤석열이 탄핵되기 된 날까지 네. 그 사이에는 만날 수도 있었겠네.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답변을 요구를 해야 되는 한덕수를 또 주진우 기자가 찾아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느 네. 방송을 보니까 초인종을 눌러서 계속 물어봤나 봐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네. 물어보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냐 조희대를 네. 절대 말을 안 합니다. 만난 사실이 없으면 만난 적이 없다 하면 되는데 아니 대법원장이고 국무총리니까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사진들은 많아요. 네, 네. 비공식적으로.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그 한덕수 총리가 그때 대선 출마하는 과정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하는 과정 이건 굉장히 다 이례적인 너무 거잖아요. 석연치 않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출신이 그 공무원이잖아. 늘공이잖아요. 네. 늘공. 네. 늘공의 특징은 네. 그런 결정을 함부로 못해요. 보통 네. 그 대법원에 올라오면 심리 기일이 평균 680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만에 네. 그렇죠. 일사천리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이 이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예, 의심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모레 청문회도 하는 거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요즘 공격 많이 받지 않으십니까? 아유, 어떻습니까? 뭐 사방에서 공격.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근거가 없으니까 네. 근거 없는 의혹 제기한 거 아니냐 이런 공격들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경제산설전이라는 프로를 한 번이라도 시청하신 분이라면은 네. 저게 어떤 의도로 방송을 하는지를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 또 그 경제산설전이라는 프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보십니다. 뭐 기본 한 2-30만 명을 보시고요. 네. 많이 보시면 100만 넘게 보시는데 그 프로를 통해서 훗날 3년 뒤, 4년 뒤에
팩트로 확인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 이 내용도 가령 예를 들어서 들어가야죠. 하나 정도만 일단 많다는데 다 예.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 기니까 하나 정도 말씀 한번 하나 일단 쭉 읽어드릴게요. 일단 윤석열 라임 옵티머스 관련 의혹 사건, 윤석열이가 네.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덮어줬다라는 네. 걸 저희가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훗날 그게 하나씩 사실로 확인이 됐던 것도 있었고요. 김건희 집사 김혜성, 네. 김혜성이가 김건희의 집사라는 집사다. 얘기도 저희 이 경제장 설전을 통해서 최초 네.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김혜성한테 고소고발도 당했었어요. 다 네. 무혐의가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예. 줄리 의혹을 최초 보도했을 당시에 예. 당시에 강진구, 최영민, 박대영, 김두일 5명이 전부 다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고소가 다. 네,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네. 저만 기소가 된 거예요. 근데 저만 기소를 왜 이제 기소가 말씀을 된 드릴게요. 거는 발언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드릴게요. 저만 기소를 시킬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당시 검찰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답니다. 네. 그 여러 차례 회의한 내용을 김상민 검사가 음. 윤석열, 김건희에게 직보를 한 겁니다. 네. 김상민 검사가 직보를 하고 윤석열, 김건희가 정천수만 기소해 라고 해서 저를 기소했다고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안혜욱 회장도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안혜욱 회장과 네. 김태희 씨는 제보자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취재해서 보도한 언론인 중에서 말씀을 드린 언론인 겁니다. 중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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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일하게 저만 기소가 돼서 4년 음. 동안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도 결국은 뭐 저도 들은 얘기 그 당시에 이제 취재원한테 네. 그러면 뭐 줄리가 뭐 맞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웃긴 네. 게 재판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30차례 이상 열렸는데 네. 재판에 오는 그 여러 증인들 중에서 검찰 측 증인들이 많잖아요. 네. 검찰 측 증인들이 말을 자꾸 바꿔요. 자꾸 말을 바꾸고 있어서 공판 검사나 담당 재판부나 네. 이 사건을 이렇게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있고 사실 김건희가 줄리냐 아니냐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 어찌됐든 간에 그 보도를 했던 기자들을 그걸로 해가지고 네, 4년 동안 네, 걸어서 기자들 그리고 제보자 네. 그래서 이 사람들 또 그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건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기자들이어야 되는데 네. 저만 기소가 네. 돼서 네. 저만 재판받고 있고 저만 지금 출국금지 네. 4년째 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장 설전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의혹 제기했던 게 김건희의 무속 주술 의혹입니다. 네. 이거는 어느 매체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경제장 설전을 통해서 거의 30% 이상을 김건희가 무속에 빠졌다. 주술에 빠졌다. 이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 그때 네. 대부분의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은 손가락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누구보다도 앞다투어서 네. 예, 김건희에 대한 무속 주술 의혹을 그러니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슈들을 아까 얘기하셨던 그 경찰장 설전에서 네네. 제기를 했다. 그리고 네. 이후에 나중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슈화 됐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의 의혹들에도 다 앞서 말씀드렸던 네. 취재특보원 같은 혹은 제보자들의 여러 음. 녹취들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고 네. 재연도 되기도 했었고 그때 다 그런 문제들이 뭐 말이 많아가지고 실제 고소고발도 엄청 당했습니다. 네. 무려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170건이 넘는 네.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다 무혐의 나왔습니다. 다 벌써 170건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5건이 기소가 돼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줄리 의혹 사건, 네. 윤석열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계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네. 4년 동안 재판 받고 있고요. 네. 2건은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1심도 무죄, 2심도 무죄.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공격받은 네. 그 것들이 그거잖아요. 어떤 그 어떤 근거, 미약한 걸 의혹 제기를 그냥 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공격받고 그러는데 그 소스가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소스하고 열린건강 TV에서 제기한 소스가 동일하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얘기를 조금 하셨어요. 네, 말씀드리지만 전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음. 서영규 의원님하고 저는 일면식도 없었고 그 통화를 이 부승찬 의원이 의혹 제기한 다음에 대정부 질문을 한 다음에 서영교 의원하고 통화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순찬 의원하고도 일면식도 없고 네. 전화번호도 몰라요. 네. 서인교 의원하고도 일면식도 없고 서로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순찬 의원이 의혹 제기하고 이게 조금씩 언론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네. 서영규 의원님이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네. 5월 2일 날 들었던 내용하고 5월 14일 날 저희가 5월 10일 날 방송했던 내용하고 이게 이제 동일인지에 네.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려고 연락을 주셨던 겁니다. 그때 처음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의혹 제기를 한 직후쯤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본인이 5월 2일 날 발언한 것과 어찌됐든 본인이 5월 14일 날 국회에서 또 이제 녹취를 공개한 내용과 네, 네. 이게 동일인지 아니냐는 부분을 아니 조금 더 추가로 그 네. 열린공감 TV에서 뭐 추가 근거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당연히 그건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늦게 체크했다는 식으로 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기사를 써서 내보내니 뭐 서영교 늦게, 의원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늦게 체크했다라는 거의 전제는 네. 소스가 열린공감 TV라면 뒤늦게 물어봐도 이렇게 할 수는 그렇죠. 있지만 근데 소스가 전혀 네. 다른 소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맞는 거죠. 상황적으로 안 그런데 맞고. 그렇게 기사가 나오니 서영교 서영교 의원이 의원이 열이 또 이제 받았겠네요. 열을 받으셔서 조선일보 등을 네. 고소를 하셨어요. 어제. 아, 했습니까? 네, 어제 하셨습니다. 잘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 억울한 거잖아요. 억울하죠. 네. 추가로 그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 그렇죠. 이걸 네.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연락을 해서 물어봤던 당연하죠. 거다. 네. 혹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제보의 소스와 열린공감이 갖고 있는 제보의 소스가 같은지도 알아볼 겸 당연히 크로스 체크 해야죠. 예. 국회의원이라면. 다른지 같은지도 알아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네. 추가로 뭐가 또 네. 있었냐 이런 것도 네. 물어봐야 되고. 네. 근데 그 전화 통화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5월 2일 이전에 네.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네. 전해들었던 이 내용, 그리고 그 국회의원에게 그 내용을 전해줬던 사람은 네, 굉장히 공신력 있는 과거 보수 정권의 민정 라인이었다. 네. 근데 네. 혹시 정 PD가 들은 그 속은 어느 쪽 사람이냐? 음, 저는 과거 정권이라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 이게 과거 정권이니까 보수도 있을 수도 있고 민주주의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한테 전화해 준 사람은 그 이제 그 열린공감에 전달해 준 사람은 일단 아까 취재 첩보원이잖아요. 첫 번이고 이 사람은 국회의원도 아니니 네, 서영교 의원한테 전했던 현직 음. 국회의원하고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른 거고 이런 걸 체크를 한 겁니다. 그 일단은 이제 그 서영교 의원은 그렇고 그럼 부승찬 의원의 소스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잘 모르고 네, 그 연락도 뒤로 없으시고. 부승찬 의원은 통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연락도 없고 아직도 한 번도 네. 얼굴도 모릅니다. 아, 부승- 얼굴이야 뭐 서영교 방송에서 의원이 전화 통화 과정에서 부승찬 의원의 소스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5월 10일 날 방송에 출연했던 그 최혁진 의원이 네. 취재 첫 번의 제보를 서영교 의원한테 전달한 건 아니다. 이게죠?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요. 시점상 5월 2일 날 서영교 의원은 처음 얘기를 아니요. 했고. 최혁진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5월 7일 날, 그러니까 5월 8일 날 제가 녹화하기 이전 날 얘기를 한 관련된 거죠. 내용을 얘기했고 네. 그거를 민주당에 있는 모 의원실에게 제보를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한 곳이 서영교 의원실이고 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실이 그걸 알고 있다가 5월 14일 날 5월 10일 날 저희가 방송을 했잖아요. 방송한 내용을 5월 14일 날 그러니까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은 그 앞에 최혁진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5월 1일 날 2일 날 알고 있었던 거고 들은 소스가 있고 있었고요. 그 네. 뒤에 또 최혁진 의원을 통해서 한 번 더 들었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이건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고 흡사한 네. 내용이니 이거는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네. 녹취를 아마 트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현재까지 네. 아직까지 그 민주당에서 그렇고 열린공감에서도 그렇고 그 이상 진전된 조이대 한독 쇄동설의 근거는 더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렇죠. 혹시 뭐, 또 네. 추가로 그 뒤에 새로 제기 네. 새로 어떤 계속 제보들 취재 접수한 게 중에 있나요? 계속 취재 중에 있는데요. 네. 어찌됐든 간에 아직은 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곤란한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알고 있어서 네.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열린공감 TV는 음성 속 제보 내용은 전원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라고 네.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은 맞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난 21일 방송에서도 저희 열린공감 TV가 토요일에 방송하는 공짜장설전 기자들 세계 흔히 도는 카더라 네.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 예를 들면 조이대 등 4명이 회동했던 같은 전원을 다룬다. 네. 이것도 이제 이 얘기도 이렇게 네.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독자의 평가인 거죠. 그거를 어떻게 네. 뭐
아니, 세상에 기사를 쓰는데 네. 이걸 만인이 전부 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의도대로 평가가 100%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기자는 예. 기사 아까 얘기했던 게 다르죠. 경차장 설전하고 기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기사를 쓸 때는 이것도 공론회장으로 꺼낼 수밖에 네.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거에 대해서 독자들이 이거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론회장으로 끌어온 거라서 네. 공론회장이라는 것이 100% 믿어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었고 공론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이 사안을 놓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의혹 제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네. 끌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경우가 팩트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른바 네. 댓글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끌어온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이대 사저 회동설이다라는 뜻으로 말을 했어요. 네. 저희가 열린공감TV는 월요일날 월요 보도라는 게 있습니다. 팩트로 확인한 것들 네. 저희가 어떠한 고소고발도 감내하겠다고 생각하는 얘기들 네. 그래서 월요 보도라는 타이틀을 걸고 방송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은 다 대부분 팩트로 확인된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제보원 네. 취재 첩보원이 네. 전달해준 제보 중에 일부 신빙성 있는 것들이 과거에도 월요 보도에도 많이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신뢰할 만하다고 봤다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오발단에 가깝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분명히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고 네. 그분한테 또 재차 말씀을 전달해 주신 분 그분의 말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그 취재 첩보원한테 얘기를 해서 그 네. 전원자 그 말씀해 주신 네. 분을 네. 가서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차례 물어봤죠. 근데 아직까지도 네.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경찰청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소고발전 돼 있는데 참고인으로 출석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참고인으로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 출석을 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서면도 있고 네. 출석도 있을 수 있고 전화 통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겠다. AI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겠다. 근데 이게 당사자가 취재 첩보원 자체가 뭐 한덕수나 그 사인들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죠. 네. 아닌데 전원자는까지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5월 달에는 좀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져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이렇게 상황이 커진 거에 대해서 무척 부담스러워하세요. 아니 그리고 청문회까지 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너무 무척 부담스러워하신다고요. 부담스러워하셔서 이분이 예. 보십시오. 그분이 본인이 직접 목격했다라면 네. 그 현장을 본 사람이라면 자기가 지시를 아니까 네.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서서 하겠다고 할 수도 있을 만한 성향의 사람이세요. 하지만 본인도 전원을 들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전해준 사람에게 현재 상황이 시끄러워지니까 또 물어봤겠죠, 본인도. 네. 근데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이 그 이상 얘기를 못 해준다고 하고 있는 거 봐요. 근데 그거는 네. 확인하셔서 한 번 더 물어봤다는 거는 몇 차례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건 그 취재 첩보원이 그 얘기를 해준 사람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럴 때 같은 얘기를 하더라 이런 거죠. 뭐 같은 얘기라기보다 너무 네. 시끄러워지니까 난 모르겠어 이러고 있나 봐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 취재 첩보원하고 뭐 싸울 일도 없고 싸워서도 네. 안 되고 다 고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모레 청문회 9월 30일 네. 조이대 청문회라고 나와야 일명 됩니다. 네. 하는데 네. 우리 열린공감 TV 쪽에서는 그 기자나 우리 네. 정 대표님이나 거기에 네. 증인 참고인으로 지금 채택이 안 돼 있죠. 저는 됐습니까? 그날 네. 준리 재판이 있습니다. 네. 9월 30일 날 준리 그러니까 재판이 있어서 법정에 가야 다른 하고요. 기자들은 아직 뭐 얘기가 없습니다. 네. 빠져 있는 거네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도 나오기로는 여기에 이제 청문회에는 빠져 있는데 법사위 국감에서는 참고인인가 이렇게 채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오늘 나왔어요 보도에?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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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육준 의원이 신청을 예, 해가지고 예. 증인인가요? 그러니까 참고인인가요? 9월 30일 날은 아니고요. 예, 9월 30일 청문회는 아니고, 아니고, 예. 법사위 예, 국정감사에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예. 현재 참고인으로. 참고인으로. 네. 그럼 거기 가서도 오늘 제가 던졌던 질문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겠죠. 많이. 네. 네. 그럼 이 이상 오늘 여기서 했던 것 이상의 답변은 네. 나오기 힘들까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기자님 네. 뭐
제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네. 뭔가를 이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존재도 모르면서 네. 그 상황을 더 이상 확인도 할 수 없으면서 마치 확인한 것처럼 말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네. 계속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가 알 수 있는 팩트는 거기까지가 한계거든요. 네. 전원자의 존재가 과거 정권 사람이다 까지가 들은 게 저의 전부예요. 네. 거기에 어떤 말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과거의 민정정권이라고 합니까? 과거의 보수정권이라고 합니까? 뭐 민주정권이라고 합니까?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근무했답니까? 그거를 제가 물어봤겠죠, 많이. 근데 그분은 분명히 과거 정권 사람이다가 끝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아무리 뭐 다른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도 제가 아는 그 선, 그 이상은 저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앞에서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한 네. 번 더 확인을 하자면 우리 정 대표님은 그 취재 책본에 전달해준 내용 그거가 그리고, 전부죠. 예, 전달해준 내용 네. 그 내용의 어떤 사인 회동설 플러스 이재명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한다.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네. 이후에 하나씩 체크가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명과 김충식 서로 많이 다릅니다. 아니 그 예. 말이 달랐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이 그분- 사실이다라는 그러니까 것과는 다시 한번 연결은 안 말씀드리지만 되잖아요. 그분의 그 말이 신뢰할 수 있다. 네. 사실이다와 신뢰는 다른 거죠. 아 그렇죠. 예, 이제.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음. 김충식과 정상명이 서로 말이 다르고 있고 음. 조희대와 그다음에 한덕수조차도 그 회동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안 합니다. 딱 특정 날짜들을 지적을 해가지고 그때는 만나지 않았다 라는 워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계속해서 뭐 하나씩 어떤 형태로든 증거가 드러나면은 네. 밝혀질 일이라고 봅니다. 음. 그러므로 인해서 취재 그러니까, 책본의 얘기가 우리 신뢰가 정 있다는 거죠. 대표님은 일단은 그 사회인 해동설에 이게 어떤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저는 전제를 그렇게 보고 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다는 저는 거죠. 개인적으로 네.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그 사람들이 조희대, 정상명, 한덕수까지는 이해하겠어. 네. 근데 거기에 생뚱맞게 김충식이가 왜 껴? 그 가장 그 부분이거든요. 네. 네. 김충식 같은 사람이 뭔데? 네. 공직자도 아니고 그 정도의 위치에 있을 만한 사람이야?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김충식 그렇죠. 같은 사람을 왜 만나나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요. 네. 그만큼 김충식이라는 사람을 너무 모르세요, 다들.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4년 동안 김충식을 정말 주구장창 팠거든요. 저희도 처음에는 일반 기자들과 똑같은 근데 시각으로 너무 과도하게 김충식 씨를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네. 처음에는 일반적인 기자들의 시각으로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그렇고 그런 그냥 무슨 뭐 사법거래나 하고 이런 브로커 법조 브로커, 같은, 예, 네, 법조 그렇죠. 브로커로만 인식이 돼서 네. 그 정도로만 저희도 처음에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보물 같은 김충식이가 버리고 한 쓰레기 속에서 엄청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네. 그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순 법조 브로커를 뛰어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평가를 하게 됐다. 네, 이런 그렇게 해서 얘기죠. 취재를 해봤고 취재를 해보니까 하나하나씩 팩트가 증명이 됐던 것이고 네. 관련 내용들을 열린공감TV에서만 보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일반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한테도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드렸죠. 그렇게 해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단독 보도들이 네. 저희 열린공감TV 취재 소스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 겁니다. 뭐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그게 전부 그 소스는 김충식 그 자료에서 나온 그 거죠. 버리고 간 네네 수첩 속에서 나온 나온 거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김충식 씨는 그게 자기 수첩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까? 본인이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네. 또 아닌 것도 있다. 기억 안 난다. 음. 이렇게 또 저기 유탐사라는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자, 예를 들읍시다. 말레이시아 310km, 네. 그 다음에 1차 55K라고 딱 적어놓은 다이어리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게 마약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해요. 네. 시기도 비슷하고 본인의 글자가 맞냐고 유탐사 방진구 기자가 물어보니까 네. 한참을 고민하더만 내가 쓴 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금이 310kg면요. 네. 400억이 넘어갑니다. 네. 금이어도 문제고
마약이어도 문제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추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해보면 해볼수록 리박스쿨에도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손효숙, 수첩에도 네, 등장을 합니까? 예, 손효숙의 이름과 네. 손효숙의 전화번호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손효숙 씨가 리박스쿨을 만들기 전에 기획을 했던 최초 모 교회가 있습니다. 종로에. 네. 거기에 김추식이가 같이 사무실을 운영했던 거예요. 거기에 저희가 진짜 물어봤어요. 경비원한테. 경비원이 뭐라고 하냐면 리박스쿨 사건으로 시끄러워지니까 사무실을 뺐답니다. 네.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2025년 을사년에 올해 전쟁을 통해서 일부 통일이 되게 되면은 네. DMZ에다가 통일 교인들을 대거 이주시키기로 했다는 계획서가 나왔고 네. 거기다가 유엔 아시안 본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서가 김충식이가 갖고 온 버린 쓰레기통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통일교와 김충식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쭉 취재를 해보니까 자기가 명인이라서 도자기 명인이라서 도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문선명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통일교 통일교 교인. 네. 교주 문선명은 도자기 명인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통일교 교인 아닙니까? 그건 아직 팩트 체크는 안 됐는데 네, 네. 자기가 뭐 과거에 일본에서 통일교 관련된 사람으로 활동을 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정춘수 대표의 입장은 김충식이라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조 브로커 정도가 아니라 다시 평가해야 될 그렇죠. 뭔가 국정농단이라든가 여기에 굉장히 깊숙하게 네. 개입을 했을 거다. 정말 제가 진짜 소름 돋는 거는 네, 노상원의 과거 이름인 노용래가 네. 김충식의 쓰레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DMZ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기획을 했고 거기에 과거 하나회 출신 장군들과 함께 거액의 네, 후원금을 김충식한테 냈는데 그중에 별도로 하얀 봉투에 노용래 장군이라고 네, 노상원이가 직접 써가지고 또 다른 또 후원금을 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수의 체크를 하고 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다른 매체에서 또 투자를 했나 봐요. 네, 노상원이가 김추식과 함께 20년 전에 일본에서 인연이 되었던 겁니다. 일본 덴진대학교에 노상원이가 유학을 가요. 네. 보통 현역 연관급들은요 일본 유학 안 갑니다. 아니 그러면 그 계엄 자체가 노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김용현 김충식 라인을 그렇죠. 통해서 연결이 됐을 수도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부하 직원으로서 한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김용현이가 추천을 했다라는 건데요. 김용현이가 추천했다고 해서 윤석열, 김건희가 철석같이 믿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른 루트도 작동이 됐을 거다. 네. 지금 그 얘기이신 거죠. 네. 그럼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그 310K 네. 그게 이제 수첩에 있고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세관 마약 사건에서 윤석열, 김건희 배우설 이것도 열린공감에서 먼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소스는 어떤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할 것 같다라는 너무나 많은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네. 역시 조희대 사자회동소처럼 믿을 만한 첩보원들로부터 들은 내용들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 이거를 그 팩트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든 김충식 씨 일이었습니다. 동거녀도 이 얘기를 해왔습니까? 그거는 김충식 동거녀는 저희가 그 취재원들 첩보원으로부터 들은 이후의 발언인 거고 이후에. 예. 네. 저희가 먼저 이제 그런 얘기들 듣고 나서 취재를 오랫동안 했고 네. 취재한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백효령 경정과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백효령 경정을 통해서 취재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지금도 아직도 ING고요. 저희가 아직 방송을 통해서 네. 아직은 밝힐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김건희 어떤 여사가 단서인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 김충식이가 네. 세관 관계자 중에서 고위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단서가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김충식 씨는 원래 그 세관 쪽 그쪽하고 좀 친분들이 좀 교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무슨 무슨 이유로 세관 쪽 사람들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데 김충식 씨가 네. 과거에 뭐 자기가 선임 명인, 도자기 명인 그거 했던 사람들인데 그거는 뭐 세관 관계자들과 네. 어떠한 이유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것도 그냥 일반 하급직 직원들이 아니고 꽤 고위직들과 음. 왜 그런 관계를 가졌는지
저희가 김축지의 노트에서 네. 그 세관들의 이름과 네. 전화번호를 찾아냈어요. 네. 체크 중에 있습니다. 네. 월요일 청문회는 조희대 한독수 해동설의 진입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교환송심 판결이 번개불 재판으로 이루어진 그 배경 등을 따지게 됩니다. 국회 청문회를 사법부 공격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그 과정, 경위 등을 소상하게 밝히는 게 전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네.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모 언론사의 창립 기념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네. 거기 앞줄에 참석해 있는 인원들을 면밀히 쭉 보면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이철규, 나경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조희대.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창립 기념회를 하는 언론사의 대표 총수. 네. 예, 그 옆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옆에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그런데 가셨어요. 좀 부적절하죠. 안 됩니다. 너무 부적절한 행위를 네. 하신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유력 후보를 제거하고 대선 결과를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희대 한독수 해동설에 대한 이 실체 규명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